자, 본격적으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축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단순해요. 그냥 뭐 즐겨 쓰는 키 몇 개 단축키로 지정해놓고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단축키를 깊게 생각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손목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되게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축키를 단순하게 뭐 간단하게 취급하고 뭐 넘어가야지라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작업 공정입니다. 특히 3D Max를 처음 접할 때 이걸 그냥 아예 깊게 한번 고민하고 파헤치고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축키를 또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랜 시간 작업을 또 해봐야 이 단축키의 이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또 오래 작업하다 보면 단축키가 또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좀 오랜 경험을 가진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부터 그냥 익숙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많아요. 우선 우리 단축키 왜 쓰죠? 단축키 왜 쓰냐면 당연히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그쵸? 단축키 왜 쓰는가? 왜 사용하는가? 시간 단축이 제일 중요하죠? 시간 단축 왜 하죠? 네,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시간 이꼬르 돈. 돈이래, 돈. 네, 효율적 작업은 많은 돈을 또는 효율적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 이 단축키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시간 단축을 잘 하려면 어떤 짐꾼에 따라서 모델러, 애니메이터, 이펙트에 따라서 가장 잘 활용하는 어떤 기능을 잘 파악하고 빈도수를 체크한 다음에 빈도수에 알맞게끔 이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다. 네, 따라서 저는 대략 느낌상에 70대, 20대 10 정도, 사실 이것도 뭐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런 수치가 뭐냐면 한 70번 클릭할 동안 20번 클릭하는 기능이 있고 20번 클릭할 동안 10번 정도 클릭하는 기능들이 있다. 뭐 대충 이런 비율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비율에 따라서 단축키 위치를 각각 다르게 배치합니다. 예를 들면 한 70% 굉장히 자주 움직이는 부위는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 20%쯤 되는 거는 손과 가깝지만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리고 10%는 뭐 기본 키랑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하는 편입니다. 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좀 지정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외에 또 손 보호가 있어요. 실제로 뭐 한두 달 작업하는 거, 뭐 1년 작업하는 거 별 상관없죠. 근데 한 10년 이상 계속 애니메이션을 반복적으로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수많은 애니메이터 중에서 단축키 제대로 안 쓰시는 오랜 경력자분들 손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손가락 염증 많은 사람 많고요. 손목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굉장히 많은 작업량을 하면서도 손목과 손가락이 되게 건강하거든요. 이건 작업량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우스라던가 이 키보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생긴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타블렛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로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마우스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게 키보드에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눌러지는 밸런스도 적합하게 분배해야 되고, 또 움직이는 동선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형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네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봐야 어느 걸 많이 쓰고 어느 걸 덜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적 포인트가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뤘기 때문에 좀 쓸모있는 그리고 좀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보 포함해서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협업도 있어요. 이것도 꼭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예요. 단축키를 자기 마음대로 막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설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모델러든 애니메이터든 혼자 작업한다. 그건 상관없죠. 근데 회사에서는 대부분 공통 작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다양한 연차수를 가진 작업자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이제 피드백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쓰던 컴퓨터에 와서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다른 분 작업하는 컴퓨터로 가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키보드 단축키가 너무 다르면 적응이 안 돼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응책이라면 내가 쓰던 키보드 UI 파일을 그 PC에 넘기는 건데, 이런 과정도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축키는 가급적이면 원본을 보존하거나 또는 이중 구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딱 봐서 이건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키는 빼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업도 꼭 고민할 이슈 중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키는 협업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흔해요. 그리고 기본 단축키 형태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맥스의 기본이요.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 뭐 아까 정리한 말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를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네, 이거를 가진 이 기준 하에 키를 설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충돌이 생기면 이 1번, 2번, 3번 순서로 접근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협업을 하는데 시간 단축이랑 충돌한다.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가 시간 단축이 더 높기 때문에, 단축키는 시간 말 그대로 단축이잖아요. 시간 단축. 그래서 1번을 더 기준으로 두셔야 되고요. 선보호와 협업을 마찬가지로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선보호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설계한 키는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